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소렌 고드해머의 위즈덤 2.0 에필로그입니다. 한 가지 일에 몰입하기. 얼마 전에 오랜 친구와 샌프란시스코의 작은 중식당에서 저녁을 먹었다. 우리는 몇 년 만에 만난 터라 서로 밀린 얘기가 한보따리였다. 그렇게 둘이 한창 이야기하며 식사를 시작한 지 15분쯤 지났을 때였다. 친구의 휴대폰 벨이 울렸고 친구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그러더니 내 귀에는 사소한 잡담으로 들리는 이야기로 통화를 계속했다. 친구는 내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몇 분 동안이나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그런 일이 한 번으로 그쳤다면 별로 짜증나지 않았을 테지만 저녁 내내 몇 번이나 반복되었다. 이야기를 하다 휴대폰 벨이 울리면 친구는 말을 중간에 끊고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전화를 받았다. 휴대폰 벨이 울리면 나는 완전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속으로 자꾸만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 녀석은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은 거 아니야? 음성 메시지로 넘어가게 놔두면 큰일 나기라도 할 만큼 그렇게 다 중요한 전화들인 거야? 차라리 내가 식당 밖에서 친구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하는 편이 대화하기에 더 나을 것 같았다. 그 편이 친구의 주의를 끄는 더 확실한 방법일 것 같았다. 내가 친구의 눈앞에 함께 있다는 사실이 나를 우선순위에서 밀어내고 있었으니 말이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 새삼 절감하게 된 사실은 이런 일이 정말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나 역시 휴대폰을 쓸 땐 주위 사람들을 싹 잊었다. 내 마음의 편집 도구가 주위 사람들을 지워버렸다. 내게 전화한 사람을 상대하려고 주위 사람들을 지워버렸던 이유는 전화기 저편의 상대방이 기술을 통해 나와 접속하려 시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특정 시간에 주의력을 최우선으로 쏟아야 할 대상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행동할 때가 많다. 사실 어떤 대상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바로 그 대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상이 뭘까? 두려움과 분노를 다스리는 연습. 야구계의 전설 요기 베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야구는 95%가 정신력에 달려있고 그 나머지가 육체에 달려있다. 단언컨대 이 말은 업무를 할 때나 삶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만한 명언이다. 그만큼 마음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그런데 이 삶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처리할 정보도 덩달아 늘어나다 보니 우리는 점점 조급해하거나 마음의 여유를 잃고 있다. 우리는 내면이 산만한 탓에, 즉 뭔가에 정신이 쓰이고 불안한 탓에 넓고 창의적인 마음을 활용할 여유가 없을 때가 많다. 자잘하게 신경 써야 할 것들에 휘둘리기 일수다. 대다수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학교 교육을 받으며 이론에는 훤하지만 사회 지능, social intelligence, 타인의 감정과 의도를 잘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도 잘 협력하여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지능과 감성지능의 측면에서 능숙하지 못할 때가 많다. 이런 사회지능과 감성지능을 키우려면 외부에서 깨우친 지식을 이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면 세계에서도 이해해야 한다. 상황에 따라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삶에 대해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태도를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터득해야 한다. 지금 내가 어떤 감정 상태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가장 잘 반응하는 걸까? 이렇게 그 순간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의식하면 분노의 기세를 누그러뜨리는데 도움이 된다. 또 그럼으로써 신기한 변화도 일어난다. 분노는 여전히 남아있을 테지만 내면을 들여다보고 살펴보면서 그 순간에 인내와 수용의 자질을 기르게 된다. 바다에 떨어진 물감 방울처럼 분노는 그 분노의 감정을 직시하려는 용기가 만들어낸 더 넓은 여유 안에서 잦아든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긍정적 태도로 응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보다 자신의 대응 태도가 의식 상태를 더 크게 좌우한다. 그는 왜 모든 일이 항상 여유로워 보일까?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해야 할 일거리의 가짓수보다는 그 일거리를 받아들이는 자세와 더 연관이 깊다. 스스로 얼마나 바쁜지 다그치고 그런 다그침에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 때문에 사람들은 실제로 여러 가지 일들을 수행할 때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당신의 행복 지수를 추적해 보세요. 나는 아이폰 앱에 접속해서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해봤다. 어느 특정 시간에 기분이 어떻고 지금 무엇을 하는 중이고 어떤 생각을 하는 중인지 등의 질문이었다. 연구팀이 2,2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얻은 다음 그 답변을 연구해 본 결과 행복의 여부를 가늠해주는 가장 확실한 척도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닌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느냐였다. 보도기사에 따르면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든, 즉 부부 사이에 관계를 맺는 중이든, 독서 중이거나 쇼핑 중이든 예외 없이 딴 데 정신을 팔리지 않고 그 일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더 행복을 느낀다. 사실상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주의가 산만한가 아닌가가 행복을 가늠하는 더 확실한 척도라는 얘기다. 즉 오후 늦게나 다음 주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눈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면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려면 일정표는 내던지지 않되 일정표로 인한 압박과 스트레스는 내던져 버려야 한다. 바로 앞에 놓인 일에 집중하면 많은 것을 이루게 된다. 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앤커의 더 책방, 소렌 고드해머의 위섬 2.0 에필로그였습니다.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